년도 박경선 팀의 영미 문학 합격 전략 설명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렇게 이제 몇 개년도 기출 출전 목록을 보시면은요, 먼저 시에서 이제 이렇게 다 보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시에서 이렇게 퍼스니피케이션이나 메타피, 이번에 이제 에피퍼니가 났는데 사실은 이제 에피퍼니 그 자체에 대해서 뭐를 이제 설명하라 그런 건 아니었고, 이제 다른 때와는 비교적으로 이렇게 직접 어떤 그 문학 용어에 대해서 이게 관련져서 설명해라 그렇게는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문학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제 이번에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소설 또 가끔 수필이 나오는데요. 주로 소설이 나오죠.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나중에 기출 해설 문제 이제 해설 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소설이 2문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 보시면은 주로 이 작가들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뭐 대학 수업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이렇게 배우셨던 익숙한 그런 이제 보통 캐논이라고 하죠. 정전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번 22학년도에서는 정말 보기 드물게, 자, 여기서 보시면은, 가수 이식으로, 그리고 이제, 존 업다이크죠. 물론 존 업다이크는 뭐 미국 소설가 중에서 물론 이제, 그 2008년, 9년 이렇게 사망했기 때문에 이제 2000년도에서 생존을 했지만 보통 이제 1900년, 50년 후반부로 활동했던, 그러니까 흔히 이제 20세기 작가인데요. 물론 미국 소설사에서도 이제 이렇게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작가인데 그 외에는 이렇게 이제 그 이시구로의 같은 경우에는 그 배경이 출생 배경이 그러니까 정통 영미권의 작가가 아닌 그런 작품에서 나온 게 좀 특별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비교적 굉장히 현대적인 작가, 그리고 이제 많이 우리 그 문학사에서 정전으로 여겨지고 정통적인 그 영미권 그 출생이 아닌 그런 작가들이 나온 것이 조금 의외였죠. 마찬가지로 시도 그렇고 스페인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시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드라마 작가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퍼스트 뮤즈 줄리아 알바레즈가 이제 여기도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시면은 뭐 셸리라든가 샤론 올스, 로제티 이게 다 굉장히 뭐 하디라든가 그렇죠? 이제 우리가 좀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그런 작가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주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이제 그런 작가들에서 출제됐는데 요번에는 의외로 이렇게 굉장히 현대적이고 또 정통 영미 그 영어권 출신의 작가가 아닌 작품들에서 나왔던 게 좀 특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드라마죠. 드라마 보시면은 뭐 얼비, 그레스펠 다 이렇게 알려진 그런 작가들이에요. 네, 오닐도 특별히 미국 극작가이고,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이때부터 이제 영국으로 여기는 이제 다 미국 극작가죠. 그런데 이제 영국 쪽으로 넘어가고 또 아일랜드 극작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브라이드 멀린스의 물론 이제 그 대사 안에 메타포가 들어가 있지만 메타포 자체를 가지고 뭐 문제를 푸는 그런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클릭이라는 작품에서 굉장히 현대적인 그 작가의 작품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출제 경향을 말씀드리면은 항상 이렇게 3가지 장르가 꼭 나오죠. 그래서 가끔 에세이가 나오긴 하지만 이제 거의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이제 시, 소설, 드라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세이가 안 나온 것은 되게 한 뭐 5, 6년 이렇게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언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 소설, 드라마는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문학 용어죠. 용어는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용어를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물론 이제 문제에 용어에 대한 해설이 나오긴 해요. 그러나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문제를 받아보고 거기에서 용어를 이해하고 그걸 적용해서 문제 푸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평소에 문학 용어를 철저하게 알아두시고 뿐만 아니라 용어 자체뿐만 아니라 용어가 어떻게 문학 작품에서 적용이 되는지 그런 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다 이제 문제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어뿐만 아니라 그 글을 주어진 지문을 읽고 주제나 내용파 또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을 잘 이해했는지를 기입형, 서술형 문제. 그래서 이번에도 소설의 기입형 2문제, 그 다음에 기입형과 서술형이 같이 나오는 복합형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바로 직전 연도죠. 22학년도 시험은 이제 세 장르에서 나왔고요. 네, 소설에서 2작품, 시에서 각각 1작품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설 네, 2작품에서 예, 기입형, 또 기입형과 서술형 이렇게 해서 총 4문제 합하면은 네, 그래서 2점, 2점, 4점, 4점 이렇게 해서 12점이 되겠습니다. 4문제 12점. 네. 그리고 네, 여기서도 다 이렇게 소개가 되었죠. 네. 그리고 소설은 이제 보시면은 네, 또 요번에 좀 이제 다른 해와 좀 달랐던 점이 아까처럼 되게 현대 작가들 그리고 이제 정통적인 영미 그 언어권에서 출생하지 않은 작가들의 작품에서 나왔을 뿐 아니라 또 이렇게 이번에는 직접 본문에다가 가로를 넣어서 본문에서 찾아 쓰는 것이 아닌 커멘터리를 다 주어졌죠. 4문제가 다 커멘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칸을 커멘터리에 빈칸을 채우는 기입형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에서는 문학 용어가 에피퍼니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술형 문제와 같이 이렇게 복합형으로 또 드라마도 마찬가지로 커멘터리 기입형 문제와 밑줄 치고 그것이 어떤 의미냐 예, 그런 것을 설명하는 서술형 문제 이렇게 복합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출제 의도가 대충 이제 예상을 못하게 하는 거죠. 대충 이런 작품을 읽으면 여기서 나오겠지, 이런 작가들에서 나오겠지, 이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 수험생이 생각하지 못하는 또 이렇게 이제 학원가의 교수님들이 거의 이렇게 예측을 못하게끔 아무래도 출제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실 것 같아요. 미리 이제 읽었던 작품보다는 못 읽었던 또 예측하지 못했던 작품이 나왔을 때 그것을 보고 즉각적으로 이제 문학적인 감각과 또 영어 실력을 가지고 풀 수 있는 것을 그 실력을 보겠다. 또 이제 물론 이제 글을 먼저 이해해야지 기평 같은 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읽기 능력과 또 내가 알았어도 그것을 이제 쓸 수 있는 나의 글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쓰기 능력 그런 거를 이제 보고 싶다 그런 의도겠죠. 자, 그래서 문학침을 읽고 전반적인 흐름, 또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또 문학 용어를 잘 이해하고 적용이 가능한지, 그래서 자기만의 글로 잘 서술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평가하려는 의도가 있겠죠. 자, 그럼 앞으로 이제 2023년도 임용시험 예상을 해보면요, 이제 최근 2, 3년에서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또 현대적이고 또 영미권 출생이 아닌 작가들 그리고 영미권 출생의 작가들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그동안 정전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작품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소 생소한 작가의 작품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되는 것은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물론 2022년도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좀 지문이나 문제가 좀 약간은 난이도가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거 포기해야 되겠다, 못 읽겠다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았죠. 네, 그래서 많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평소 문학 작품을 그래도 좀 읽어보시고 용어를 꾸준하게 접해온 수험생들이라면은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입형, 또 기입형 서술형이 있는 복합형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장르도 마찬가지로 시, 소설, 드라마가 다 출제될 것이고요. 또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세부적인 내용, 또 전반적인 내용을 잘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학은 근데 이렇게 이제 문학적인 그런 비유라든가, 그렇죠? 일반 영어식의 그런 글이 아니고 이제 문학적인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그러려면은 문학 작품을 많이 접하셔야 되는데요. 다른 것도 공부할 거 굉장히 많은데 문학 작품을 시간 내어서 읽는 게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 수업 시간에는 이 수업만 이렇게 강의만 들으셔도 어느 정도 문학에 대해서 감각을 키울 수 있다. 문학의 시험을 볼 좀 자신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시, 그리고 소설, 드라마, 문학 용어뿐만 아니라 가급적 이제 많은 작품들을 수업 시간에 읽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문학 용어가 포함된 문제에도 최소한 한 문제가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문에 대한 또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독해 능력, 또 라이팅 능력을 평가할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 공부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안 하고 그냥 보는 그런 수험생도 있겠고, 아니면 안 해도 되게 고민이 되고 하자니 너무 범위가 많고, 그 이유는 문학이 그렇죠, 몇 권, 예를 들어서 딱 정해진 필독서가 5권이라도 있다. 그럼 그것만 집중적으로 몇 번을 보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정해진 그런 책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자니 너무 좀 엄두가 안 나고, 안 하자니 불안하고, 그런 게 이제 문학의 그 이제 시험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이제 필독서가 없고, 만약에 읽다 보면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그쵸? 그리고 도서관에 가보시면은 저기부터 저기까지 이 몇 칸이 수백 권, 많은 데는 정말 1000권 이상도 넘어가는 그런 작품인데, 그걸 언제 읽겠어요. 그쵸?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어떤, 이렇게, 그 일정한 그 제한된 양의 문학 작품을 읽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거나 막 읽을 수는 없고, 가급적이면 그 난이도나 아니면 내용 면에서 그러니까 임용시험에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읽어봐야 되겠죠. 주로 이제 그런 내용이 지금까지는 그것도 물론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환경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자연이라든가 아니면 사랑에 관한 거,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이제 우리가 그 학교 선생님을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 또 어린이 수준의 그런 등장인물이 나오거나 또 이제 그런 내용의 것이 주로 이제 몇 번 나왔죠. 그동안도 보시면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고만한 아이들, 중학생 또는 초등학생 그런 연령대의 아이들이 등장하는 작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공통점이 몇 개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또 꼭 그렇다라고 할 수 없죠. 워낙 많은 그 주제가 문학 작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어려운 점이 비유나 함축적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반 글처럼 읽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부분에서 밑줄 긋고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비유적인 그 내용이나 글이 담겨 있는 문학 작품을 많이 접해야 하겠죠. 또 가급적 많은 시와 소설, 드라마는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적 제한 때문에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소재, 주제 작품을 읽어보고 문제 풀이하는 감각을 키워보셔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학 용어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용어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이 작품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래서 이제 문학을 이렇게 공부하실 때 아무래도 일반 영어식으로 빨리 정확하게 읽고 출제자가 의도하는 답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제 수업에서는 이제 기본 강의 때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매주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가급적 많이 기본 심화부터 해서 문제를 몇 개를 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 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키우도록 교재를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작성하는 훈련, 자기만의 표현으로 답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팀에서는 이렇게 기본 수업부터 문학 용어, 그리고 응용되는 작품을 함께 다루고요. 그리고 문제풀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 교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팀과 함께 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교사의 꿈을 다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